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한 해의 4분의 1, 1사분기가 지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종 실적들을 집계하시느라 그리고 미흡했던 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시느라 당분간은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현황들을 돌아보고 새 분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17% 상승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8%를 나타내었습니다. 지난 12월에 8.36%를 기록한 이후 1월의 6.96%, 2월의 6.29%로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3월에는 소폭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3월 물가 상승분의 주요 요인으로는 차량 연료, 쌀과 양파 등 주요 식자재 및 가정용 LPG, 담배, 그리고 임금 등의 상승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연료 가격은 가격 보조 방식을 고정 보조금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매월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양파 가격의 경우 우기로 인한 공급 부족이 있었고 쌀은 4월 말 수확기가 되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특별한 우려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의 이와 같은 물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중앙은행 총재단 회의에서 이번 달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환율 상승, 즉 루피아화 약세를 이끌어서 투자자금 유출과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가지수 상승이 비교적 낮은 점과 경상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유혹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4월 1일 수요일 현재 미 달러당 13,048루피아로 전주 목요일 대비 미 달러당 31루피아 상승, 즉 0.23%의 평가 절하를 보였습니다. 월말 수급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13,050루피아를 기준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4월 1일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은 1,105원으로 전주 대비 동일한 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3월 31일에는 미 달러당 1,11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이날을 제외하면 1,105원을 중심으로 1원 내외의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3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83억 9천만 불 흑자로 2012년 2월 이후 3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 2월에 이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 기록을 갱신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는 50.1로 발표되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 그 아래면 위축 국면임을 의미합니다. 이번 수치 발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돈 것으로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는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도 중국의 경제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03원 하락한 8.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4월 1일 7.47%로 전주 대비 0.1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한 주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1일 전주 대비 98포인트 상승한 5,467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하루 평균 6조 5천억 루피아로 양호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루피아 표시 인도네시아 국채가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 최고에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루피아화의 약세와 물가 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을 살펴볼 때 가장 크게는 국채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수치, 즉 실질 수익률을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국가 신용도를 감안한 리스크만큼을 더 차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지난 3월 31일의 유통 수익률이 7.43%였고
2월 물가 상승률이 6.29%였으므로 루피아 표시 국채의 실질 수익률은 대략 1.14%로 계산됩니다. 이런 수준의 수익률은 말레이시아의 3.79%, 태국의 3.19%는 물론 필리핀의 1.56%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 중앙은행 총재단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습니다. 이 결정이 국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그 전날인 2월 16일과 비교했을 때 3월 말까지 루피아화 표시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7조 400억 루피아,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5억 3,800만 불 규모입니다. 현재 루피아화 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39.6%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30.9%, 태국의 18.3%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뜻입니다. 즉,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현실화될 경우 자금 유출 규모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성장률, 물가 안정, 통화 안정 등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토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묘안이 나올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보조금 적용 유류 가격이 4월 1일부로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휘발유인 프리미엄은 리터당 기존 6,800루피아에서 7,300루피아로, 경유인 솔라는 리터당 6,400루피아에서 6,900루피아로 각각 500루피아씩 상승한 가격입니다. 지난해 말 조코이 정부의 유류 보조금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는 유류별로 정액 보조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국제 유가, 루피아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라 시중 가격이 연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가와 루피아 환율의 변동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시중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000루피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전문직을 맡고 있는 위드 야완은 이번 인상폭을 과감하게 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지나치게 출렁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료 보조금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변수들에 의해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특정 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국제유가 혹은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폭만큼을 정부 보조금으로 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루피아화 약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해당 상승폭만큼 정부 예산의 적자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유가 인상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 요인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차액분을 국영석유 회사인 뿌르타미나가 흡수한 상황입니다. 향후 유가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격을 적게 인하해서 이번 손실분을 메꾸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가 상승은 당장 대중교통 요금에서부터 각종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상 운송인 기구, 즉 오르가다의 안드리아 안샤 사무총장은 조정폭이 5% 이내라면 각 회사들의 손익을 줄여서라도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이 크다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류 보조금을 줄여서 인프라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와중에도 국제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하여 국내 유가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가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가정을 방문해보면 거실이나 방에서 다양한 박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TV 홈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각종 물건들입니다. 북새통을 이루는 백화점이나 마트를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반품도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협회, 즉 아이디아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자상거래 규모는 미 달러화 기준 80억 불 규모였지만
2016년이 되면 240억 불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 은행을 통한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원활한 배송 시스템 확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업체가 투자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의 성장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11이아인데요. 한국에서 11번가를 운영하는 SK 플래닛과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업체인 엑셀 악시아타가 합작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3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최근 1주년을 맞았습니다. 취급 상품 수 50만 개와 6천여 곳의 판매자로 시작한 후 최근 200만 개의 상품과 2만여 곳의 판매자로 거의 4배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꼽으라면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합니다. 11이아를 이용하여 두리안 팬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는 유디 두이난토 씨는 처음 입점 제안을 받고선 좀 망설였습니다. 이미 자체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참여를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판촉, 결제, 고객 불만 등 모든 걸 처리해 주더군요. 저로선 오로지 판매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체 온라인몰에서는 주문이 하루에 5건 정도밖에 안 됐었지만 지금은 하루 100여 건의 주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소비재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갖고 있고 문제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일정 수준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는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수키 따하자 뿌르나마, 바로 아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자카르타 주지사입니다. 2012년 지방선거에서 조코위 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자카르타 부지사가 된 이후 2014년 주지사직을 승계했습니다. 중국계 개신도인 점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무슬림 최초로 인도네시아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부지사 시절에도 남다른 업무 추진력과 뜨거운 성격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 주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대립 국면이 장기화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탄핵 요구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열린 행정이라는 기치 아래 그의 친서민 리더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혹 주지사는 전화번호, 블랙베리 메신저 핀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소소한 불평에서부터 생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루에 300여 통의 편지, 1천여 건의 문자, 4-5건의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대한 초청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실에서 근무하는 마루할 뚜나스는 정말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금을 울리고 일부는 그저 웃어 넘기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내용도 덜어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편지 또는 문자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의 고등학교 학비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옥 주지사는 보좌진을 보내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학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70억 루피아의 판공비 예산을 받은 그는 자선활동에 54억 루피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외 행정 업무의 일부 사용 뒤 48억 루피아의 미사용분 예산은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아옥 주지사만큼 호불호가 나뉘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투명한 행정 기조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자카르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즉 성금요일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던 신의 아들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비록 기독교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울 때 내미는 친구와 이웃들의 손길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말인 만큼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